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에 그 결과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는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잘못 풀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문제 풀고 나서 확인하고 저장이요.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의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그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방법이 서로 이제 달라요. 그러면 문제 지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그거 이제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이제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할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문제 지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 이제 지상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상이나 어차피 똑같죠.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표에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그 지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써져 있으면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봤을 때 우리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ACCDB 파일, 그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여기서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삽입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어디서부터 만들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할 건지 그림을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평균 1차다, 평균 2차다, 평균 3차다 하고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차라는 거, 2차라는 거, 3차라는 거, 요 세 가지 값을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1차, 2차, 3차 전부 다 평균 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해서 값으로 1차, 2차, 3차 얘네들을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행에 분기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행에다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열이라 그러는데 이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해서 지금 얘는 열이 이제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봤을 때 뭐 위에 특별한 뭐 필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행 2개, 값 3개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이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열이 없죠. 열이 없으니까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그 위치가 지금 A의 2번 셀이죠.
해서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작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A의 2번 셀이니까 A의 2번 셀을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우리는 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맨 위에 보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을 이제 사용할 거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에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라고 있죠.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면 우리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 그 위치요. 외부 데이터의 그 경로의 위치는 C 드라이브에 우리 OA라는 그 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도 OA라는 그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제가 그곳에다가 전부 다 파일을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내 컴퓨터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 찾아가서 우리 OA라는 폴더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OA 폴더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때 문제 제시한 그 파일이요.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냥 여기서 열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열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연결 이름에 이렇게 수강 과목 성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분석할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우리 아까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아까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고 들어오기 전에 A의 2번 셀을 미리 찍어 놨기 때문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자동으로 뜨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A의 2번 셀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해라 그런 이제 문제가 없죠. 지상이 없으니까 그냥 얘는 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건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면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그 ACCDB 파일에 들어있던 그런 필드들이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이곳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분기하고 이제 수강 과목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으로 이제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값으로는 1차다, 2차다, 3차다 이 세 가지 값의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1차의 그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2차도 열 방향으로 3차도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1차, 2차, 3차가 지금 이곳에 있죠. 1차 요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2차도 쭉 드래그해서 1차 밑에다가 갖다 놓고 3차도 쭉 드래그해서 2차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생성이 됐죠. 그때 지금 여기 봤을 때 1차하고 2차하고 3차 이렇게 값 영역에다가 두 개 이상의 이렇게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지금은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할 거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우리 분기하고 수강 과목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가입일이다, 결석일수다, 성명이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 우리 분기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수강 과목은 지금 이곳에 있죠. 수강 과목 일단 먼저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수강 과목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놨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대요. 그리고 우리 분기라는 게 없는데 분기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 데이터들은 이제 날짜겠죠. 날짜에 대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날짜에 해당하는 게 우리 가입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요 가입일 요 필드를 우리가 행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수강 과목 위에다가 이제 가입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가입일을 땅 하고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연, 분기 요런 게 이제 생성이 돼요. 연하고 지금 분기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연도가 표시가 된 거고 이곳에 이제 1, 4분기다, 2, 4분기다, 3, 4분기다 해서 분기도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 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필드 제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은 이제 빠졌죠. 그리고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날짜 가입일도 이제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서 가입일 요것도 이제 선택해서 필드 제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우리 분기하고 수강 과목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1차, 2차, 3차 이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아까 문제에서도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됐어요. 만약에 이런 값들이 행 방향으로 만약에 표현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값 영역에다가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얘가 지금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방향으로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수강 과목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1차다, 2차다, 3차다 해서 이 값들이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열에 있는 게 맞죠? 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되고 문제 그림을 봐도 이 값들이 전부 다 열 방향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1차다, 2차다, 3차다 하고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됐지만 지금 여기서는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평균으로 돼 있었죠? 그것도 이제 바꾸자고요. 해서 1차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1차 값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값 요약 기준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합계가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평균으로 바꿔주면 돼요.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1차 평균하고 평균값으로 이제 바뀌었죠. 2차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2차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3차도 똑같이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으로 싹 다 이제 다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키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1차, 2차, 3차 어차피 세 가지 전부 다 평균인데 이거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해보세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각각 필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죠. 그러면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다 디자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바꿀 거니까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돼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이곳에 있고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죠. 여기까지 해주면 지금 요 두 개의 지상을 싹 다 이제 다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행필드는 가입일을 분기로 표시하고 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는 제가 문제 그림 보고 이미 한 거죠. 그리고 3분기에 하위 데이터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는 1, 4분기에 하위 데이터, 2, 4분기에 하위 데이터, 3, 4분기에 하위 데이터, 그리고 4, 4분기에 이제 하위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3분기의 하위 데이터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4, 4분기하고 써져 있는데 앞에 빼기 표시가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1, 4분기도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더하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위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3, 4분기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위 데이터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차, 2차, 3차 이 세 가지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아직 이제 표시 형식을 바꾸지 않았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이 이제 여러 자리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막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소수점이 있다 없다? 없더라. 소수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 지금 이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범위를 설정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평균값으로 고칠 때처럼 우리가 1차, 2차, 3차 따로따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바꾸라고 했다고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서도 안 돼요. 왜? 문제에서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들어있는 셀 서식에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 풀면 틀린 걸로 채점됩니다.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취소 누를게요. 취소 누르고 1차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죠. 우리는 가필드 설정에 왜 들어왔다? 표시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왔다. 해서 표시 형식이라는 단추가 이곳에 있죠. 해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돼요. 문제에서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필드 설정에 우리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여기서 꼭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숫자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소수 자릿수가 0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1차가 싹 다 바뀌었어요. 2차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해서 2차 점수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소수 자릿수가 0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2차도 다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3차도 이메일 데이터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했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 떴죠.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소수 아리수가 0이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1차, 2차, 3차가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소수점 자릿수가 없이 이렇게 값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밤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3번 이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하나 해주고 맨 위에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 요 메뉴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뜨는데 그때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단추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었더니 맨 위에 이제 밝게다, 그 다음에 중간이다, 어둡게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문제에서 밤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3번, 어둡게 3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어둡게 여기서 이제 찾아주면 돼요. 해서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진한 노랑 피벗 스타일 어둡게 5번이래요. 우리는 피벗 스타일 어둡게 3번을 이제 찾아야죠. 얘가 5번이니까 그 앞에 게 이제 4번일 거고요. 그 앞에 게 이제 3번일 거예요.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밤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3번 하고 문제 지상과 똑같은 스타일이 나왔죠. 해서 이 스타일에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지상을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처리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 그림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요 A열의 너비가 너무 넓어요. 넓으니까 요 A열의 너비를 조정할 거예요. 그때는 A열과 B열 그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가 뜨죠. 그때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좁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하나씩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를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맨 위에 보면 분기다, 수강 과목이다,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3차고 요 제목들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총합계 요 제목 맞나 확인해 주고 수강 과목도 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맞는지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표 1번이요. 표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에 반환금이 있대요. B의 8번 셀에 있대요. B의 8번 셀에 보니까 반환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이 반환금은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 기간, 연이율, 세율, 세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래요. 지금 이 위에 보면 투자 금액이다, 투자 기간이다, 연이율이다, 세율이다, 세전이다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반환금을 이곳에다가 B의 8번 셀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대요. 그때 데이터 표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표 2번에 우리 F4에서 K9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F4번이 지금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K의 9번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 반환금이 이제 얼마씩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표 1번에는 반환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식이 B의 8번 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들어있죠. 근데 이 표 2번에는 우리 이런 수식이 이곳에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이 반환금을 계산하는 이 식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 B의 8번 셀을 찍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 상태로 이 수식을 싹 다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요.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 놓고 우리가 2의 3번 셀을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의 3번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버리면 2의 3번 셀이 선택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블럭 잡고 컨트롤 C를 꼭 눌렀으면 복사를 했으면 ESC 키, 우리 키보드 좌측 상단에 ESC 키가 있죠? 그거 이제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블럭 잡힌 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 상태로 2의 3번 셀을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이 셀이 이제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아까 이곳에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반환금이 그대로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표 2번에도 이제 반환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수식을 우리가 집어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K9번까지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 결과값을 표시할 거니까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범위로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로 이제 찾아가면 돼요. 데이터 표로 찾아갈 때는 우리 데이터란 요 메뉴요. 요 데이터란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맨 밑에 데이터 표라고 있죠. 여기 데이터표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내가 결과값을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할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표 위에 행 방향으로 투자 금액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고요. 우리 열 방향으로 투자 기간이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행 입력셀하고 열 입력셀 이 두 가지만 찍어주면 되는데 내가 지금 범위 잡은 곳에서 행 방향으로 투자 금액이 들어 있어요. 그때 지금 이곳에다가 내가 복사한 그 수식은 여기서 계산했던 그 수식을 복사를 한 거죠. 그때 이 수식에서는 투자 금액으로 원래는 이걸 썼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 입력셀에다가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범위를 지정한 곳에 열 방향으로 투자 기간이 들어있죠. 지금 이곳에 복사한 그 수식에서는 투자 기간으로 원래는 이 데이터를 썼었다.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열 입력셀 요거 이제 찍어놓고 투자 기간 B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복사한 그 수식에서는 투자 금액으로 얘를 사용했고 투자 기간으로 얘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값들이 각각 이렇게 이제 바뀔 거다. 그 바뀌는 그 값에 따라서 계산을 해 달라고 지금처럼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에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목표값 찾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반환금이 이제 B의 8번 셀에 들어있대요. B의 8번 셀에 보니까 376만 1,1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금액이 420만 원이 되려면 그때 투자 금액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일 때 지금 반환금이 요만큼인데 이 반환금이 42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목표값 찾기 그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가상 분석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목표값 찾기 두 번째 거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수식 셀이다, 찾는 값이다, 값을 바꿀 셀이다. 요 세 가지만 이제 찍어주면 되죠. 우리는 지금 반환금이요. 반환금이 찾는 값 얼마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420만 원이요. 해서 420만 원 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B의 8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그 값이 420만 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어떤 값이 바뀌는지 볼 거예요. 우리는 투자 금액이 얼마로 이제 바뀌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해서 값을 바꿀 셀에다가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B의 8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420만 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투자 금액 B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돼? 그걸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시면 돼요. 그랬더니 B의 8번 셀에 대한 그 값 찾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렇게 떴죠. 원래 이제 목표값이 420만 원이었는데 현재값 420만 원 바뀌었다. 그렇게 떴어요. 아까는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처럼 투자 금액이 지금 이만큼 이제 됐을 때 반환금은 420만 원이 된대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목표값 찾기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 이 분석 작업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씩만 문제 쭉쭉쭉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설과 정답을 이제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